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상담 방송입니다. 이 분노 혈기가 심한 남편을 치료해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시키면 사망률이 무려 7배나 높다는 그 연구 논문이 나오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마고 부부 관계 이론에서 이 확대형 남편과 축소형 아내가 만났을 때 어떤 심리적인 충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노 혈기가 심한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아내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대형 남편이라는 것은 천둥 번개처럼 순식간에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확대시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한번 뚜껑이 열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혈기와 분노를 표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노 조절이 거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지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주변 사람들은 뒤끝이 오래 남게 되어서 상처를 크게 받게 되지요. 반면에 축소형 아내는 어떤 말을 듣고 상처를 일단 받으면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상처를 안으로 다 삭히는 거예요. 마치 거북이처럼 머리를 몸속에 파묻고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거북이형이라고 합니다. 거북이형. 여러분, 천둥같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이 확대형 남편과 이 거북이처럼 몸을 움츠리고 사는 이 축소형 아내가 만났을 때에 누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남편이 속에 있는 거를 다 풀어버리니까, 화를 풀어버리니까 오래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둘 다 이 분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면 뭐가 나온다고 하지요? 몸속에서 이 독소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독소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남편은 분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찍 죽게 되고, 또 상처를 받고 안으로 삭히는 아내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병이 생기고 50대 이상 중년이 되면 각종 시민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어서 제명에 못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십장생 동물 중에서 이 거북이를 보세요. 이 거북이에게는 정말 혈기 분노가 없는 것 같아요. 늘 느긋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아요. 거북이는 1분에 맥박이 6번에서 9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1분에 그러니까 10번도 안 뛰는 거예요. 엄청 느리지요, 맥박이. 그래서 수명이 긴 것 같아요. 한 300년 이상 산답니다. 300년 이상. 그래서 십장생 동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쥐는 1분에 맥박이 300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쥐 한번 보셨어요? 늘 긴장 상태예요. 고개를 요리저리 늘 움직이면서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맥박이 300번 이상 1분에 뛰니까 쥐의 수명이 1년 정도밖에 못 산답니다. 사람은 어떤가요? 1분에 60번에서 한 70번 정도 뛰는데요. 화를 내면 맥박이 빨리 뛰지요.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와서 일찍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분야의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달스트롬이라는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분노와 사망률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요. 이 분노와 적대감이 높은 그룹과 분노와 적대감이 낮은 그룹을 나누어서 무려 25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25년이 지난 50대의 사망률을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놀랍게도 적대감이 높은 그룹, 분노 혈기가 심한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무려 7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높았을까요? 몸속에서 나오는 독소 때문입니다. 독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독소와 이 분노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질환 환자가 여러분 5배나 더 많이 발생된다는 통계가 나왔답니다. 자, 그러면 분노 혈기가 많은 부부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지요. 공멸하는 겁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일찍 죽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마고 부부 치료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분노가 항상 폭발 직전에 있으니까 분노를 서서히 빼주면 되는 거예요. 서서히 빼주면 되는 겁니다. 풍선으로 말하면요, 분노라는 바람이 꽉 찬 상태인데 이 꽉 찬 상태에서 찔러대면 어떻게 되죠? 뻥 터지잖아요. 특히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수치심이나 또 부끄러움이나 억울한 감정, 이 세 가지, 보통 상담하다 보면 3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나 억울한 감정이 이 무의식 중에 숨어 있다가 자존심이 상하면 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이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원상처,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부모와의 이 상처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고 부부 상담에서는 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부모와 상처받은 아이가 대화를 합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억울하고 상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게 해요.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역할극을 하게 하는데요. 한 사람은 아버지 역할, 한 사람은 자녀, 한 사람은 어머니 역할, 한 사람은 자녀, 이렇게 역할극을 해가면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수치와 억울한 감정들을 이제 풀어내면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치료를 우리는 심리극 치료라고 합니다. 심리극 치료. 이 심리극 치료를 다른 말로 이제 드라마 치료라고도 하는데요. 드라마 치료. 이 드라마 치료는 일반 상담보다 상한 감정을 풀어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어떤 억울한 사건을 오픈시켜서 상한 감정을 풀어내면 이 풍선이 바람 빠지면 어떤 소리가 나지요? 픽 소리가 나잖아요. 픽. 이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상한 감정을 풀어내면 분노라는 바람이 픽 하고 빠져나가는 소리가 나는데 언제까지 이 바람을 빼야 되지요? 풍선이 점점 쭈그러들 때까지 바람을 빼야 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 분노 지수가 점점 낮아질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어린 시절에 생각나는 억울한 상처나 수치심이나 이 부끄러운 사건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하면 큰 사건 한 3-4개만 풀어내도 3-4가지만 풀어내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바람이 이제 나중에는 빠져서 풍선으로 말하면 쭈글쭈글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자존심을 찔러대도 거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내 안에 아직도 무의식 중에 갇혀있는 사건을 끄집어내서 치료를 받으면 늘 우리가 긴장 상태에 있던 부부가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평안하게, 거북이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 분노 조절 장애 치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번에 한번 강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칠까요?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